안녕하세요. SP의 리드 이코노미스트 김재혁입니다. 매크로 내러티브 2026년 2월호는 1,400원 환율 위기인가 구조변화인가입니다. 2021년 말 1,18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2022년 하반기 1,400원을 돌파했고 이후 2년 이상 1,350원에서 1,45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충격 이후 평균으로 회귀했습니다. 1997년, 2008년, 2020년 모두 일정 기간 후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1,400원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왜 올랐는가가 아니라 왜 내려오지 않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요인과 대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요인은 국가 대차대조표의 변화입니다. 1997년 한국은 순채무국이었습니다. 단기 외채 비중은 높았고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외화 조달이 막히는 순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다릅니다. 한국은 순대외금융자산이 약 1조 달러 수준에 이르는 순자산국입니다. GDP 대비 약 60% 수준입니다. 해외 보유 자산이 대외 부채를 상회합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어 있습니다. 환율 수급 구조 역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상수지와 단기 자본 흐름이 핵심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민간 자산운용사의 해외 투자 확대가 상시적 달러 수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하단이 과거보다 높아진 배경에는 이러한 수급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외 요인은 달러 질서 내부의 중심 이동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국제 통화 질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환경은 변했습니다. 영원히 낮을 것 같던 미국의 장기 금리는 미국 패권의 약화로 고금리 환경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패권의 약화는 역설적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미국 자산으로 재집중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은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및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은 미국 중심의 산업 블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및 첨단 제조 핵심 국가로서 이 질서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러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기존 질서 내부에서의 위험 재평가와 중심 이동입니다. 환율은 외환수급 결과를 반영하는 가격 변수입니다. 물건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00원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가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기억을 불러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 급등은 곧 국가의 대외 지급불능 위기였습니다. 기업은 도산했고 금융기관은 무너졌으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환율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붕괴의 신호로 학습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을 단순히 환율 급등의 위기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국제 통화 질서 속에서 한국에 차지했던 위치였습니다. 1997년의 한국은 달러 순채무국이었습니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성장이 유지되는 구조였고 환율은 정책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핵심 변수였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생산 기지였지만 국제금융 질서의 중심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1,400원은 고립의 신호였습니다. 2026년의 상황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달러 순자산국입니다. 해외에 보유한 외화 자산이 대외 부채를 상회합니다. 환율 상승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과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1,400원이라도 순채무국의 1,400원과 순자산국의 1,400원은 전혀 다른 맥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달러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는 이동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을 보유한 국가, 공급망의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국가, 금융 네트워크에 깊이 연결된 국가로서의 위치입니다. 이는 위기를 면역시켜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위험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97년과 2026년의 차이는 환율 수준이 아니라 국제 통화 질서 속의 한국의 위치입니다. 1,400원은 위기의 숫자가 아니라 달라진 위치의 숫자입니다. 환율은 특정 수준을 고정해야 할 정책 변수가 아닙니다. 구조적 수급 변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거 평균 회귀를 전제로 한 방어는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수준 방어보다 변동성 관리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민간의 해외 자산 축적이 확대된 만큼 위기 시 자금 환류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기업과 개인 역시 환율을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환경 변수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과 환위험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상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매크로 내러티브 2월호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호에서는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과 우리나라 코스피의 4차 대세 상승입니다. 감사합니다.